줄 서도 못 구한다는 두쫀쿠 열풍. 그런데 자영업하는 분들의 표정은 왜 어두울까요? 반짝 특수뒤에 숨은 부메랑의 위험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창원 모텔 살인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배 사역자 연합이 오는 31일 동탄 드림교회와 다음 달 7일 가리봉 교회에서 원데이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제 월성교회가 성경통독원 원장 조병호 박사를 초청해 성경통독 레시피 무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인천 쪽방 주민과 노숙인 쉼터 이용자들이 폐지를 팔아 모은 성금 292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이 거셉니다. 줄을 서도 못 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정작 이를 파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은데요. 유행을 쫓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 뛰어들었지만 원가 부담과 짧은 유행 주기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쪽이 사실인데요. 하루에 판매할 쿠키 70개가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넣어 만든 중동식 쿠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위력입니다. 이제는 카페를 넘어 식당과 헌혈의 집 사은품으로까지 등장하며 귀한 몸이 됐습니다. 성수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신수진 대표. 올해 들어 휴일도 반납한 채 하루 종일 쿠키를 굽고 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10시 반에 오픈하면 1시 전에는 무조건 70개 정도가 동이 나고 주말에는 그냥 쭉쭉쭉쭉 팔리듯이 토요일 날은 파는데 그럼 100개도 금방 여기 열고는 최대 매출을 찍어봤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숫자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3명이 매달려 5시간을 꼬박 만들어야 70개를 겨우 채웁니다. 재료비 부담도 큽니다. 1kg에 10,000원 하던 마시멜로우는 30,000원으로 피스타치오 가격도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신 대표는 이 상황을 두쫑쿠 대출이라 부릅니다. 유행은 다 단기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힘들 때 대출 끌어다 쓰듯이 약간 두쫑쿠도 약간 저희끼리 막 두쫑쿠 대출 같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막 이게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쏟아붓듯이 그냥 약간 밑빠진 독에 그 채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어쨌든 이거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불황기의 작은 사치로 만족을 얻는 이른바 립스틱 효과가 두쫑쿠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대왕 카스텔라나 탕후루처럼 일시적인 소비 폭발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라는 거는 일시에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근데 한번 먹어보고 반으로 나뉠 거예요. 7,000원의 가치가 있는 건지 또는 7,000원의 가치가 없는 건지.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마음에 본업을 제쳐두고 유행만 쫓는 현상입니다. 본업이 유행에 파묻히면 결국 적자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 상품을 위해서 가게를 열었다가 이제 접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본업이라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소비가 떨어졌을 때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더 힘들어집니다. 폐업자 100만 명 시대. 반짝 특수라도 붙잡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군분투가 또 다른 부메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영업 공화국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제도가 현장의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술해진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거주지를 등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개된 주소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신상 등록 공개되는 대상자군 중에 30% 이상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도 우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정책 토론회에서는 거주지 이탈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영미권 국가들은 주거지 허위 신고를 중대 범죄로 다뤄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응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 그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기껏해야 벌금 정도를 내는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이 30% 증발해버린 사람을 찾아내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렵다. 부처 간 단절된 정보 공유 구조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부처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서가 등기 우편으로 법무부에 전달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수집된 최신 정보가 성범죄 알림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관리 인력 확충, 이상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AI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결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예배 사역자 연합이 오는 31일 동탄 드림교회와 다음 달 7일 가리봉 교회에서 원데이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장 사역자와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성을 재충전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선 김명선 사역자와 최영천 목사의 메시지를 비롯해 예배 인도와 밴드 등 실질적인 사역 역량을 돕는 분야별 전문 특강이 진행됩니다. 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 월성교회가 성경통독원 원장 조병호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경통독 레시피 무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 박사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성경통독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제 월성교회 김장석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한 해의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원에서 나오는 데에는 감동, 기쁨, 행복.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 그래서 답을 다 얻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은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 깊이 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배우며 영적 성장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천 쪽방 주민과 노숙인 쉼터 이용자들이 생활비를 아끼고 폐지를 팔아 모은 성금 292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을 통해 시작된 이번 나눔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가운데 불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뛴다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준모 이사장은 누군가를 돕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18년을 이어온 힘이라며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권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 오른 5,170.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매수세 유입으로 3% 넘게 급등해 처음으로 1,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초로 16만 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80만 원대를 굳히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조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잠정 조치 수역 안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반대해왔다며 해양 권익을 지키는 원칙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정이라며 구조물은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합니다. 배추와 사과 등 주요 품목은 평시보다 공급을 크게 늘리고 소비자 가격은 최대 5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규모도 확대해 소비자들의 명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과 강서, 송파구 등 수도권 50여 곳에 5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빠른 착공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K-뷰티와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돼 204개 나라로 다변화됐고 83억 2천 달러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전히 관세 등 통상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23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 이상 늘어난 수치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17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혼인 건수도 20개월째 늘며 출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전체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설이나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AI가 자동 분석해 신속 투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자원을 추천하고 인근 재고까지 즉시 파악하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자원을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대화형 AI가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세를 앞세워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거래 협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해 관세 재인상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민당국 요원과 범죄 용의자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국 시민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가 차량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먼저 발포해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지휘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달러 약세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데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확대해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달러화 강세 전환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변수 등은 향후 가격 조정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다 실종되거나 억류된 대만인이 221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양안 간 소통 창구가 끊긴 상황에서 대만인의 중국 방문이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이 양안 관광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안전 보장을 위한 대화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8일부터 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영국 총리의 방중 외교 재개는 8년 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동하며 실용 외교와 경제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5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영국의 금융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현지 시간 27일 수십만 명 규모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미 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 자격을 부여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반이민 기조 흐름 속에서 스페인이 균형추 역할을 자처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기온 5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등에선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속출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폭염과 산불의 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적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자영업자들은 두 쫀쿠 끼워 팔기 같은 자구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의 유행이 지나가면 매출 감소라는 현실에 다시 직면할 수 있는데요. 버티는 지혜가 아닌 회복의 흐름이 이어져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